르세라핌, 아일릿, 캐치아이, 아이코닉, 바이, 미스테이크, 뮤비에서 하이브의 명성, 알고리즘, 방탄. 이거 완전 짜릿한 걸 갖고 나왔잖아.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본 영상은 뮤비의 주관적인 추론을 통해 분석된 해석 영상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어두운 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날아오고 있음. 도로는 쓰레기 같은 것이 나뒹굴고 있는 너저분한 느낌. 차에는 르세라핌이 타고 있다. 코피가 난 사쿠라, 표정은 무표정, 쎄한 분위기.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은 바이브. 이 단서들을 연결하면 저 경찰차는 르세라핌을 쫓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윤진이 운전을 하고 있고 기어는 이빨 모양, 덜컹하면서 쿵! 운전대를 내리치는 윤진. 고개를 들자 멤버들의 바이브가 바뀐다. 노래가 시작되며 달라진 바이브. 즐거운 분위기에 르세라핌은 활짝 웃으며 춤추는 중. 자세히 보면 사쿠라의 코피도 사라진 상태. 이 부분은 가사와 연결해보면 흥미롭다. 하루 종일 르세라핌을 미워하는 사람들, 속칭 헤이터. 헤이터들의 시선, 코피, 침울한 분위기, 죄인 같은 바이브. 헤이터들은 르세라핌을 두들겨 패고 코피 터진 르세라핌이 죄인처럼 주눅들 거라고 상상함.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바이브. 이 단서들을 연결하면 노래 시작 전에 주눅든 모습은 그저 헤이터들의 망상이었을 뿐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르세라핌이 타고 있는 자동차의 벽면은 종알도 뚫지 못할 것 같은 튼튼한 절판 느낌, 라이크 방탄. 이 부분의 가사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재밌는 가사. 알고리즘, 벌레 프로. 1. 종알도 뚫지 못하는 알고리즘. 알고리즘,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추천 시스템. 악플러들의 흔한 레퍼토리. 보기 싫은데 왜 자꾸 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알고리즘 시스템의 작동 방식. 좋아해서 클릭하든 욕하려고 클릭하든 계속 찾아보고 계속 언급하고 계속 반응하면 알고리즘은 이 사람은 이 주제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판단한다. 결국 손가락이 부러질 만큼 욕하고 두드려들수록 악플러의 알고리즘에 그들이 뜨게 되는 것이다. 악플러들의 행동에 의해 돌아온 결과. 비유하면 업보다. 총알도 뚫지 못하는 강력한 알고리즘 체계. 2. 알고리즘 방탄. 원래 프로. 방탄이. 방탄하면 당연하게 떠오르는 것. 하이브의 개국공신 방탄소년단 BTS. 르세라핌, 아일릿, 캐치아이는 하이브 패밀리.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로 데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방탄소년단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에서 데뷔한다는 것은 축복이자 부담이다. BT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욕먹기도 한다.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뜨고 BTS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뜨는 것. 좋아하는 사람에게 뜨면 이런 후배가 나왔네?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뜨면 아, 또 하이브? 방탄이랑 같은 소속사? 안 봐도 별로? 욕부터 박음. 낙수효과와 그림자, 혜택과 비난, 방탄 알고리즘. 자동차 운전대옆 액정은 파장이 흐르고 있음. 라이트 주파수. 웃으며 노래하는 블랙 코미디 최강자 르세라핌. 트럭의 문이 열리고 아일릿 등장. 트럭의 번호판 아일릿. 아일릿에게 뽀뽀 날리는 은채. 르세라핌은 서로 눈빛 교환을 하더니 아일릿 트럭의 옆으로 운전대를 들어버림. 자신만만한 표정. 아일릿 트럭 옆에서 달리고 있는 흰색 차. 반사막힘과 입체적 구조를 보면 레카가 연상됨. 레카, 자동차를 달아 올려서 이동시키는 견인차. 이 부분을 사이버 레카와 연결해보면 더욱 흥미롭다. 사이버 레카, 풍문이나 루머를 퍼나르며 어그로를 끄는 채널을 비유적으로 부르는 말.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아일릿, 그 옆을 달리며 호시탐탐 아일릿 트럭을 노리고 있는 사이버 레카. 뒤에서 그 모습을 본 르세라핌. 걱정하지마, 언니들이 해결할게. 아일릿에게 뽀뽀를 날리고 망설임 없이 레카를 들이받는 르세라핌. 르세라핌이 갑자기 왜 선을 넘어 옆차를 들이받나 했더니 아일릿을 노리는 레카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든든한 선배미, 너무 멋있잖아. 부딪히는 효과음과 대굴대굴 굴러가는 앵글. 앵글이 돌아가며 장면들이 스쳐 지나감. 라이트 주마등. 돌아가는 앵글 사이에 일그러진 장면들이 나오. 단편적인 장면, 왜곡된 이미지들. 튕겨나간데 빙글빙글 돌다 바닥에 절푸덕 넘어진 앵글. 자세히 보면 화면에 흙 같은 것도 튀어있음. 웽웽거리는 똥파리 소리. 르세라핌이 넘어진 누군가를 내려다봄. 과묘 앵글. 흥미로운 점은 충돌 이후에도 르세라핌은 멀쩡한 상태인데 그와 다르게 화면은 누군가가 튕겨나와 바닥에 처박힌 앵글이라는 것. 이 단서들을 연결하면 지금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은 르세라핌이 아니라 아까 충돌했던 제3의 무언가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들리는 똥파리 소리.
똥파리, 똥에 모여드는 파리. 속어로는 아무 일에나 끼어들고 남의 일에 달려들어 간섭하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한다. 그때 사진 찍는 은채, 찰칵, 너 찍혔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증거를 남기는 행위이기도 하다. 인터넷 세상 속에서 찰칵하고 찍는 것, 캡처, 포착하다, 기록하다, 붙잡다. 사람들은 예쁜 거나 저장하고 싶은 것도 캡처하지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캡처를 하기도 한다. 아이돌의 팬들은 아이돌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악플러들을 캡처하여 회사에 제보하고 남. 악성 댓글을 남긴 흔적, 루머를 퍼뜨린 기록, 삭제되기 전에 캡처를 통해 남겨두는 증거. 사진은 참 흥미로운 요소다. 누군가를 아름답게 남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박제하기도 하며 어떤 순간을 추억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같은 찰칵이라도 어떤 의미를 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묘지 위에 앉아있는 채원. 주변은 많은 묘지들이 있는 공동묘지. 채원이 올라간 묘지에는 아이코닉 바이 미스테이크라고 적혀있음. 이번 노래의 제목이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가사. 나는 명성을 견뎌냈고. 대체 왜 아이가 두 개일까? 그냥 단순한 강조?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저 모양새 어딘가 익숙하다. 아니 저거 하이브 심볼이잖아. 이 부분을 하이브 심볼로 연결해서 해석하면 더욱 흥미롭다. 새겨넣어 내 묘비에 나는 하이브의 명성을 견뎌냈고 거의 변하지 않았어. 하이브라는 거대한 이름, 그 명성과 관심, 그만큼 따라오는 기대와 비난,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묘비 주변의 비둘기들, 흔히 공동묘지하면 까마귀가 떠오르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비둘기를 사용함.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요소를 오브제로 사용했다는 것은 독특한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자세히 보면 비둘기는 흰색이 아닌 회색,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색 비둘기. 비둘기는 영어로 피존. 흥미롭게도 피존은 속어로 쉽게 속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한다. 먹이를 뿌리면 쉽게 몰려들고 손짓만 해도 따라오고 무언가를 던지는 척만 해도 우르르 모여든다. 그래서 피존은 쉽게 유인되고 쉽게 휩쓸리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하는 것. 거대한 명성에 따라붙은 루머와 논란, 레카가 던져주는 자극적인 먹이를 향해 몰려드는 사람들. 가자 등장. 공동묘지 가운데 있는 이 석상에는 가자라고 적혀있음. 그 위에 누워있는 여성상, 마치 아름답게 박제된 시체처럼도 보인다.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여성상, 그 옆에 장미꽃을 들고 누워있는 가자. 장미의 꽃말은 사랑. 어쩌면 누군가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석상을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이 부분을 르세라핌의 서사와 연결하면 더욱 흥미롭다. 웃어다 인형이 되려 시도 난 인형이 아니야.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중. 석상과 인형의 공통점, 언제나 같은 표정, 같은 모습, 스스로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자신의 의지로 말하지도 못하는 것. 예쁜 모습 그대로 인형처럼 가만히 있으면 니네 르세라핌 다 죽어도 사랑해줄게.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그녀는 살아있는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할까? 장미꽃을 던져버리는 가자. 그딴 사랑 필요 없어. 날아오는 장미꽃에 도망가는 비둘기. 흥미로운 점은 그저 장미를 던졌을 뿐인데 비둘기들이 황급히 날아간다는 것. 비둘기는 먹이를 쫓아 쉽게 몰려드는 자들의 메타포. 먹이를 쫓아 몰려든 어그로들은 가벼운 위협에도 쉽게 흩어진다. 카자가 누워있는 동상에 입맞춤하자 동상의 얼굴에 금이 감. 이 부분의 가사는 아픈 곳을 와서 치유해줘. 딱딱하게 굳어버린 카자 동상에 균열을 만든 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가자. 그때 뒤에서 라이트가 비춰짐. 라이트를 켠 경찰차. 그 앞에서 삽질하는 사쿠라. 삽질하다. 삽으로 땅을 파거나 흙을 떠내다. 헛된 일을 하다. 악플러들은 말한다. 또 삽질하네. 헛수고하고 있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곳은 수많은 묘비가 늘어선 공동묘지. 그곳에서 땅을 판다는 것은 묘자리를 파는 것과 같다. 묘자리를 파고 카메라를 향해 삽을 휘두르는 사쿠라. 그렇다면 그녀가 파고 있던 것은 정말 헛수고였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묻기 위한 준비였을까? 이 부분의 가사는 이 상상이 나를 바이럴하게 만들었어. 거짓된 상상, 왜곡된 이야기. 그녀가 파고 있는 것은 루머와 왜곡, 그리고 근거 없는 상상들을 묻어버리기 위한 묘자리였을지도 모른다. 24/7, more like 25/8. 은채의 옆에서 나오는 사쿠라의 손. 2, 4, 7. 그 사쿠라의 손 모양을 따라가는 은채의 시선. 이 부분은 가사와 연결해보면 더욱 흥미롭다. 24시간 7일이 아니라 25시간 8일 같이 르세라핌만 끊임없이 쳐다보는 너. 솔직히 묻고 싶다. 너 진짜 괜찮아?
은채가 사쿠라를 구덩이에 밀어버림. 깍! 하고 떨어지는 사쿠라. 살아있는 사람을 묘자리에 떠미는 것. 우리는 흔히 그것을 생매장이라고 부른다. 생매장, 사람을 산채로 땅속에 묻음.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허물을 씌워 묻어버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제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매장시켜버리자. 팀원한테 밀린 거 아니야? 배신당할 때 추락하게 될 거야. 살아있는 아이돌을 억지로 다 죽은 것처럼 매장시키려는 헤이터들. 추락하는 사쿠라는 아일릿이 있는 공간으로 떨어짐. 으드득 하는 뼈 부러지는 효과음.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여유로운 표정으로 웃으며 떨어지는 사쿠라. 헤이터들은 르세라핌이 추락하여 산산조각 날 거라고 상상했지만 그것은 그저 망상일 뿐이었던 것. Hey and me, they say go you do breakfast to dinner. 마법소녀 아일릿 등장. 무대 바닥, 뒤쪽에 커튼, 라이크 한편의 연극. Algorithm going boom boom breaking your finger. 춤추던 아일릿, 갑자기 어딘가로 도망가듯 급히 뛰어감. 줌아웃되자 보이는 창문, 그리고 그 안쪽에서 아일릿을 보고 있던 경찰. 창문은 윈도우, 윈도우는 컴퓨터 운영체제. 그럼 컴퓨터 너머에서 보고 있는 경찰 옷 입은 사람은 자기가 사이버 수사대인 줄 착각한 헤이터들. 경찰 옷을 입고 경찰 코스프레를 하며 악플을 싸지르는 헤이터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헤이터들은 자신이라는 악플을 그저 악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정의의 수호자라고 맹신하고 타겟을 악마화하여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낙인 찍는다.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한 책임을 아이돌에게 떠넘기고 비난을 비판으로, 조롱을 정의 구현으로 포장하며 혐오를 정당화하려 드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악플은 악플일 뿐. 악플,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을 담아 올린 댓글, 타인을 향한 무논리한 공격이 경찰 제복을 입는다고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저 정의를 구현하는 척하며 남을 심판하는 쾌감에 취해 있는 것뿐. 뚱컴에는 사쿠라가 추락하는 모습이 반복 재생되고 있음. 라이크 사고 영상 무한반복으로 돌려보면서 낄낄대는 악플러. 헤이터의 손은 키보드 위,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키보드를 두드려대는 헤이터들은 내가 댓글 쓰니까 도망가는가 봐 라며 조롱하기도 함.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 헤이터가 있는 공간으로 쳐들어온 마법소녀 아일릿. 그렇다, 그녀들은 도망간 것이 아니고 쳐들어온 것이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자 쿵짜. Thank you for the comments, it's because of all your hate. 헤이터들의 공간에 쳐들어온 마법소녀 아일릿. 받아라 원이 펀치. 까르르 웃으며 반을 뒤집는 멤버들. 폴리스 옷을 입고 자신이 마치 경찰이라도 된 듯 아이돌들을 심판하려 드는 헤이터들. 근데 너희가 당하면 어떨 것 같아? I am iconic, my mistake. 책상 위에서 춤추는 아일릿을 보고 있는 경찰 옷을 입은 사람. 의자가 돌아가니 경찰 옷 입고 있던 원이었음. 경찰 옷을 입은 마법소녀 아일릿은 경찰이 아닌 마법소녀 아일릿이다. 그럼 경찰 옷을 입은 헤이터는 경찰 코스프레하는 헤이터다. 씩 웃는 원희. 원희에게 들어오는 스포트라이트. 빛나는 금리. 금리는 흔히 깡패들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요소. 경찰인지 알았는데 깡패였던 느낌. 경찰 코스프레하는 헤이터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깡패 짓인지 스스로를 먼저 단속할 필요가 있다. Never up duty, duty taking the beating, beating. 치과로 이동되는 장면.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이빨이요. 번뜩이는 금리. 노란색 이빨, 강냉이가 연상됨. 강냉이는 옥수수를 뜻하는 말이지만 톡어로는 이빨을 의미하기도 함. 원펀치 쓰리 강냉이. 싸움을 할 때 한 번의 주먹질로 3개의 이빨을 털어버린다는 말. 여기서 재밌는 점, 이빨 턴다라는 말은 속어로 허풍을 떨고 근거 없이 말을 만들며 입을 놀리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 이 부분을 아일릿의 서사와 연결하면 더욱 흥미롭다. 데뷔 이후 수많은 악플에도 한 번도 쉬지 않고 활동했던 아일릿. 이빨 터는 사람들이 두들겨 패고 괴롭혀도 마법소녀 아일릿은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 치과 장면은 아일릿의 체리씨 뮤비도 연상됨. 이 부분은 뮤탄소의 체리씨 뮤비 해석과 함께 보시면 더욱 재밌습니다. I keep on cheesing, cheesing looks so deceiving, deceiving. 반짝이는 도구를 집은 라이크 글리터 옥집게. 아일릿의 팬덤 이름은 글릿. 옥집게, 지퍼를 수선해야 할 때 불필요한 이빨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 입에 지퍼를 채우다 라는 말은 입을 다물라는 비유적인 표현. 헤이터들아, 너 계속 이빨 터는 거 지퍼 못 닫아서 그러니? 글릿 옥집게로 수선해줄게. 입에 지퍼 채워. 유나의 눈이 붉게 빛남. Act like you knew me, call me deaf in your lips, foaming. 글릿 옥집게로 이빨을 잡고 뱅글뱅글 돌리는 아일릿. 우두둑하는 소름 돋는 효과음. Your imagination got me going back. 마법소녀 민주 등장. 뚱TV에 흑백으로 나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
헬륨 주입, 변조된 음성으로 나오는 노랫소리.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로 인간이 마시면 목소리가 변조되고 풍선에 넣으면 풍선이 공중으로 떠오른다. 한없이 가벼운 입 그만 털고 이제 지퍼를 재울 시간. 24/7, more like 25/8. 누워서 입 벌리는 원희, 글릿 옥집게로 금리를 뽑는 이로왕. 금리 뽑기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뭐다? 기념사진이다. 찰칵찰칵. 이빨의 아이코닉 교정기, 코피 흘리는 다니엘라,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은 모습, 스포트라이트 받는 캐치아이, 무대 위 문구, 청결함은 신성함에 버금가는 덕목이다. 캐치아이는 커밍아웃한 멤버들이 있는 그룹. 영어권에서는 커밍아웃을 했을 때 흔히 축하하는 반응을 한다고 함.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여 솔직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축하다. 그런데 헤이터들은 그들을 더럽다고 욕을 하기도 함. 이 장면의 문구는 깨끗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누군가에게 맞아 코피가 난 사람과 누군가를 때려 코피를 터뜨린 사람. 과연 어느 쪽이 더러운 것일까? 자신답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타인의 삶을 재단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일까? 가위로 줄을 자르자 무대에 달려있던 가시, 나라와 메간의 뒤통수를 침. 헤이터들은 광신도처럼 거짓된 망상을 맹신하고 악을 처단하는 신의 대리인이 된 것처럼 자신이 신벌을 내린다고 착각한다. 그런데 그녀의 뒤통수를 친 것은 과연 신벌일까? 장면을 다시 돌아보자. 그녀의 뒤통수를 친 것은 신이 아니다. 헤이터가 무대 장치의 줄을 잘라 떨어뜨린 갓 모양 장식물이다. 신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헤이터의 아기가 만들어낸 사건. 헤이터들은 경찰 코스프레를 하고 신의 대리인이 된 것처럼 그들을 공격하고 심판하려 든다. 하지만 그들이 내리는 것은 신의 심판이 아니다. 신의 이름을 훔친 인간의 폭력. 그들이 휘두르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악의이며 심판이 아니라 공격일 뿐이다. I'm just trying to save me. That's a little crazy. 넘어진 메간의 머리를 밟는 다니엘라. 한 손에는 빨대 꽂힌 캔을 들고 있음.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메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이성애자라고 밝힌 다니엘라. 해차이에 대한 헤이터의 망상 1. 분명 성 정체성이 다른 멤버끼리 서로 혐오할 듯. I'm like 360, the enemy in 5D. 그런 그녀들의 모습을 모니터로 보고 있는 헤이터들. 아까의 뚱컨보다는 최신식으로 변한 모니터. 시대가 달라져도 아까처럼 똑같이 모니터나 보고 아이코닉 이야기를 쑥덕대며 발작하는 헤이터들. Bag is nice though. 헤이터들이 보고 있는 모니터로 줌인되는 화면. 이것은 헤이터들의 망상 속 캐치아이의 모습이다. 그 액정 속의 캐치아이는 홈쇼핑처럼 무언가를 광고하고 있다. 꿈과 망상으로 가득 찬 일회용 비닐봉지. 특가로 0.01달러 할인해서 팝니다. 캐치아이에 대한 헤이터의 망상 2. 캐치아이 돈 미세, 니들이 돈에 팔았잖아. 여기서 재밌는 점은 캐치아이가 파는 것은 악플을 달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돈을 냈다고 해서 타인을 모욕할 권리까지 구매되는 것은 아니다. 캐치아이가 실제로 파는 것은 음악, 퍼포먼스, 콘서트, 콘텐츠, 팀 브랜드 등. 그런데 헤이터들이 소비하는 것은 루머, 억측, 망상, 왜곡된 이미지 등. 아이돌이 파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헤이터들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I'm getting kind of spiritual. 캐치아이에 대한 헤이터의 망상 3. 골빈년들 금목걸이 뺏기면 쌍코피 흘리면서 쓰러질 듯. 윤채가 걸고 있던 금리 목걸이를 끊어 냅다 던져버리는 라라. 잔디밭에 있는 플러그에 박히는 금리 목걸이. 전기 바지직. Your imagination got me covered by a bow. 갑자기 천둥번개에 강풍이 불어오. 기둥 붙잡고 날아가기 직전인 소피아. 벼락 맞은 소피아. 파직. 옥수수밭의 거대 옥수수. 알쓸뮤자. 옥수수밭은 옥수수대의 키가 커서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모른다는 말이 있음. 그 음산한 분위기로 인해 옥수수밭은 공포영화의 소재로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여러분, 아까 그거 기억하시나요? 원펀치 3강냉이. 이빨 턴다고 할 때 강냉이 턴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옥수수에 번개가 떨어지면 파직! 옥수수 뻥튀기, 박홍가, 뻥튀기, 쌀, 감자, 옥수수 따위를 가열하여 튀겨낸 과자. 어떤 사실이나 물건 따위를 과장하여 크게 부풀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단서들을 연결하면 번개불에 콩 볶듯 순식간에 부풀려져서 퍼져나가는 루머로 해석할 수 있다. 날아가는 캐치아이. 본체가 그저 약간의 반응을 보였을 뿐인데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분위기. 캐치아이에 대한 헤이터의 망상 4. 아이돌이 반응하면 더 팝콘 가. 걔네 망하게 하면 걔네 힘들어 뒤질걸? Your digital footprint is looking so insane.
여기까지 뻔한 헤이터들의 망상이었습니다. 라라 리포터. 들고 있던 옥수수를 뒤로 던져버리는 라라.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더니 주변이 불바다가 됨. 헤이터들은 분노하여 커뮤니티를 불태우기 시작했다. 불타는 세상 속에서 태연하게 춤추는 개차이. 불타는 세상 속에서 웃으며 춤추는 르세라핌. 불타는 세상 속에서 신나게 춤추는 마법소녀 아일린. 불타는 세상도 그들에겐 화려한 무대가 된다. 네 상상력이 나를 바이럴하게 만들었어. 화양 속에서 기타 치고 마시멜로를 구워 먹는 소녀들. 불타는 것은 헤이터들의 속일 뿐. 헤이터들은 분통이 터지고 열불나지만 소녀들에게는 그저 캠프파이어인 것. 헤이터들이 망상 속에서 세상을 불지른다고 해도 그녀들에게는 전혀 타격이 없다. 그때 도착하는 경찰차. 뒤를 돌아보는 소녀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불을 지른 것은 헤이터들이니까요. 경찰 아저씨, 여기 헤이터들이 불을 질렀어요. 쿠키 영상, 그거 알았어? 이번 핀리켓 굿즈로 비둘기가 나왔더라고. 뮤비에 나오는 비둘기 피존이라는데 복면을 쓰고 있는 거야. 강도처럼. 쎄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날개를 퍼덕이자 드러나는 글씨. 노, 로직, 논리 없음. 무논리 비둘기. 무논리로 쉽게 속는 사람 주의. 뮤비도 리뷰. 뮤뷰. 구독. 좋아요.